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의 도강호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를 바로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구글 지도 반출, 과연 그 꿍꿍이는 무엇인가? 자, 이 꿍꿍이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부분부터 짚어본 이후에 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도강호 기자와 함께 과연 정말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네. 짚어볼 겁니다. 우리가 근데 꿍꿍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구글이 악당 뭐 그렇다는 건 맞아요. 아니고 네. 예, 저희가 과연 진짜 그야말로 속내 왜 자꾸 우리 정부에 안 된다고 2007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경제직설과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그 구글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글이 우리나라에게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구글의 지도 반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구글이 직접 자신들의 블로그에다가 그에 대한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올려놨는데 네. 첫 번째로 민감한 부분이 이거죠. 한국 밖으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게 된다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구글의 입장입니다. 네. 구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글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구글이 반출 요청을 했던 지도 데이터는 이미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나중에 김영롱 앵커가 여기에 대한 반박 좀 해주세요. 뭐 반박까진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뭐 내비게이션이랄지 네. 다른 여타 지도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네, 그것으로 이제 보안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 정부가 그렇죠. 또 정부와 구글이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민감하게 많이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해외의 구글 위성 이미지에는 우리나라 안보에 민감한 지역이 나타나 있는데 네. 그것이 걱정됩니다라고 물어봤더니 구글 측에서는 이 구글 지도상에 보이는 위성 이미지들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고 법이 정하고 있는 낮은 해상도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글 지도에서 나오는 이 민감 지역은 어차피 해상도가 낮아서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구글에게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해외에서 사들인 이 위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국내 민감 지역들도 한국 정부가 좀 삭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사실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구글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거죠. 한국 정부가 제안을 했던 대로 구글이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고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구글은 데이터를 전 세계에 분산해서 저장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한국 서버에만 지도 데이터를 놔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도 그래도 이 지도 반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구글 측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구글 얘기도 맞고 정부 얘기도 맞고 그런데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 혁신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신들의 기술 혁신을 너희들도 써라.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런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보안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대두돼서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보안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이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안,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겁니다만은 사실 세금 문제도 있어요.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티맵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면 네.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우리한테 세금도 안 내줄 애들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법안까지 취소시키면서 이렇게 각 부처들이 굳이 다 모이는 수고를 네. 통해서 욕을 들어가면서 네. 구글한테 이렇게 지도 데이터를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 기업들의 형평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까지 안 하다가 네. 구글이 큰 기업인 건 인정하겠으나 네. 지금까지 안 주다가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그래요. 네이버나 티맵 같은 경우는 워낙 대기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구글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룡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글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우리가 한 2, 30분 얘기해서 해결될 거면 네. 이미 해결이 되지.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그랬겠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결정에 대해서. 참 좀 애매해요. 서로의 이익이나 그러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글이 지도 반출이 가능해진다면, 네. 만약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 해외 나가면 아마 네. 다 구글맵 쓰시죠? 맞아요. 엄청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맵을 통해서 버스는 언제쯤 오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나 내비게이션도 켜보고 네.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이 그야말로 맵, 그렇죠. 지도만 네.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이게 구글맵 서비스를 받고 있는 200개국 중에서요. 네. 지도 데이터 없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부가 서비스가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네. 199개 국가는 모두 되는데 왜 니들만 안 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할 거면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쓰면 안 되겠냐라고까지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가는데 네이버 앱을 어찌 알 것이며 그렇죠. 티맵이 잘 나가는지 그렇죠. 어찌 알 것이며 네. 당연히 구글맵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을 생각했을 때는 좀 시대에 역행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구글맵 서비스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서 네. 서비스가 확장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은 어디까지 될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짜 티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어떤 모르죠. 지도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지 그거는 우리도 생활해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외국인이 와서 김기사 쓰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아마 구글 맵을 해외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해외에서 길 찾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네. 걸어서 길 찾기도 잘 돼 있고 또 자동차로 길 찾기 혹은 자전거 타고 길 찾기도 굉장히 맞아요. 잘 돼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게다가 구글은 이미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지원도 웬만한 언어는 다 지원이 되고 그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굳이 김 기사를 해석을 해서 네. 통번역 서비스를 또 이용해서 여기에 가려면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가려면 또 네. 경복궁을 네이버에 쳐서 이거는 한국말로 뭔가 해갖고 찾아서 그걸 넣어서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런 불편을 전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한 거죠. 구글 네. 맵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온전하게 서비스가 된다면 지금 해주신 이야기를 네. 중국의 바이두와 네. 함께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구글 맵이 안 들어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관광하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국 정부가 구글의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구글 지도도 중국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도하면 바이두 지도인데요. 네.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이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외국인들 이제 네.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네. 중국 지도 뭐 여행 이러면서. 갈 때?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여행 팁에 네. 바이두 지도 쓰는 법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중국어 네. 정도는 배우고 가세요라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중국을 가야 하나 이런 건가라는 네. 일단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중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1년에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사람이 1억 명이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두는 우리 고객인데 걔들 다 국내에서 우리 지도 쓰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 지도 쓰면 우리 글로벌 서비스 바로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올해 말까지 글로벌 150개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걸로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또 쓰고 있거든요. 야, 역시 그게 좀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지도 그리고 이제 구글 지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바이두 지도. 그러니까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 시장을 갉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갉아먹힐 바에 내가 그냥 아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이 우리 땅,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내가 아예 시장을 침략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그런 발상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이 지도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차에 타는 순간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가 동기화가 되는 거죠. 타는 순간 내가 전화도 차량으로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내가 듣던 음악 그대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그 내비게이션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금 현대차가 작년에 수출형 소나타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 기능을 탑재를 했대요. 현대차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차량에는 그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까지 탑재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능까지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지도 반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궁금해지는 점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 우리 보통 다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실 국내 서비스에서도 다 지원이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구글만이 제공하는 서비스냐라고 봤을 때 많은 업체들이 다 제공하고 있는 이미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들이고요. 이제 구글 지도만 놓고 봤을 때 구글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들 하면 뭐 3D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도보 길찾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을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길 찾아가기에 그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경로까지는 해주는데 그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도 안 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답답한 거잖아요. 이제 그건 또 좀 사실 다른 문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공하고 있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API를 통해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다 받아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기능을 구현 안 할 이유는 없는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래요?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구글의 속내랄까, 이제 그게 좀 보이는 건데요. 이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하는 여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 투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돈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기술 투자, 엔지니어들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자동화해서 서비스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공하기 어려워지면 이제 이게 데이터를 붙이고 서비스를 하고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버스 도착 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걸 붙이는 게 우리 툴로 마음껏 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일 큰 위기감은 다른 업체들이 다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바이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바이두에서 서비스를 한국 서비스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지난 4월에 2월에 했군요. 2월에 그 춘절을 앞두고 이제 많이 놀러 나가잖아요, 국외로. 그래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청와대. 이제 바이두에 보면 청와대가 나오는 지도가 바이두 지도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저걸 정부에서 우려한 건데 이제 바이두는 다른 소스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맵도 저건 안 나오지. 지금 제가 옆에 다른 걸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 지워져 있거든요. 똑같은 위치가. 저게 맞죠. 이제 구글도 SK
그 T맵 지도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트리트 맵이라는 이제 그 오픈 소스 이제 맵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이두가 이제 오픈 소스 맵을 통해서 쫓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어라는 맵이 있어요. 그 원래 이제 노키아에서 만들던 맵이고 이제 자동차 BMW, 다임러, 아우디 3사가 인수해 가서 자기네들 그 차량용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거액을 주고 인수해 간 서비스인데요. 말씀하셨던 안드로이드 오토 경쟁작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도 회사를 사서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6월에 이제 그 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도로 정보 수집하는 게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국내 서비스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경쟁 서비스들이 치고 들어오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운 게 애플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iOS에서 애플 지도를 출시했어요. 되게 우스운 기능들로 막 잘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iOS에서는 애플이 구글 지도보다 애플 지도가 한 3배 정도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iOS 기반 서비스에서는. 이제 이건 국내 이야기는 아니고 해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아이고, 구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발등이 떨어진 거예요. iOS는 애플에 만든 OS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 서비스는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역전을 당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이제 발등이 점점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그러면 지도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말했던 건 안드로이드 오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이용해서 다른 데를 막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거.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배달 앱이라든지 뭐 주차 앱이라든지 많이 오토 서비스들 흔히 부르는 것들이 다 지도 기반, 위치 기반 서비스들인데 얘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도 데이터를 가져와 쓰느냐? 구글 지도 API라고 부르는 지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돈이 되는 것이 요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사실 해외 나갔을 때 여행 나갔을 때 편한 게 우버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우버 타시겠어요라는 버튼이 뜨거든요. 그러면 우버 앱으로 바로 넘어가서 쓸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취재 갔을 때 실리콘밸리 취재 갔을 때 저는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 없이도 취재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편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버가 그만큼 많이 사용되면서 구글 입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API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용료 올려달라 하니까 우버 입장에서 어이쿠야 사용료가 올라가면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5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도 데이터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핫하네요, 지도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으로 인한 기존 업체들이 제공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그래서 스타트업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API 지도 API 쓰는 뭐 쓰냐? 구글 쓰고 있다. 잘 되냐? 좋다.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글 API가 기능은 잘 제공해 주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느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건축물 새로 올라가고 도로 새로 내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업데이트가 느리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가서 거기서 뭔가 행동을 하고 좋아요 뭐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올렸는데 거기 건물이 없더라는 거죠. 지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디냐 위치를 추적하는데 요즘에 도로명 쓰라고 해서 또 도로명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로명 입력하면 도로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구글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대응이 안 돼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면서 국내 API 서비스, 지도 API 네이버나 다음으로 옮기려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손실인 거죠. 특히 오토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반출해서 우리가 서비스 잘해줄게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걸 한 2차 산업 으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네요. 조금은 우스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우리에게 지도를 반출시켜 준다면 한국 기술 혁신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랬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지도
나만 한 줄 알았는데 다른 데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지도 반출 문제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구글의 속내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구글에게 어떤 균열을 준 거네요. 균열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균열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균열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히어라는 자동차 업체들의 지도, 뭐 우버의 지도, 애플의 지도 여러 군데서 균열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구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구글만이 가장 최상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글의 속내는 사실 자신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 그것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저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텐데 일단 아까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우리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일단 어찌 됐건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을 한 번씩 내려보자고요. 먼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김영롱 앵커가 먼저 기자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구글 악해지지 말자라고 좀 악해지지 말자? 네. 사실 이게 구글의 모토였거든요. 네. 이제 악해지지 그렇죠. 말자. 우리가 서비스 독점하고 이러더라도 악해지지 말자. 네. 이게 이제 이 말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 반출될 거냐 말 거냐는 정부 절차에 따라서 뭐 잘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제 그 과정에 구글이 이제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법을 뭐 이제 변형된 방법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롱 앵커는요? 저는 이제 정부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결론직설은 어떻게 해야 욕을 덜 먹을까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출을 해줘도 뭐 해외 기업 특혜줬다 하면서 또 언론에서 때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하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속내를 이제 얘기를 해서 압니다마는 겉으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 발전에 너무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문매를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욕을 덜 먹을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 황희정승의 이야기 사례가 있잖아요. 너의 의견도 옳고 너의 의견도 옳다. 그랬더니 부인이 왜 사리분별을 안 해줍니까? 맞소, 부인의 의견도 참 옳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구글이 주장하는 바도 틀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바도 틀린 건 아니다 보니까 정말 혼란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도 반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황희정승이 되지 못하고 천재가 못 된다는 점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결론직설에서 유독 인문학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다음에 결론직설에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고차원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 진행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강호 기자와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